안녕하세요. 박지숙의 마인드 힐링 시간입니다. 예전에는 인간의 건강의 핵심이 뇌였다면 지금은 위와 장에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사람이 지배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소화기 계통과 위와 장의 건강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경재 원장님과 함께 위와 장의 건강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나눠볼까 합니다. 자, 위장병이 아니래, 내과에서. 네. 내시경 검사했는데 아무 이상 없이 깨끗하대. 근데 난 30년째 늘 답답하고 소화가 안 돼. 네. 그럼 그 신경성 위염이고 그게 화병이에요. 네. 50 이후에 인생 후반전은 어떻게 살 거냐는 사실 호르몬의 문제가 아주 중요해요. 이게 우리 한의학에서 그 정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을 잘 보존하고 보충하는 문제가 핵심이 되는데 나이가 들면 수분이 부족해져요. 수분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되죠? 피부가 건조해져요. 마르죠. 그래서 건선이 많아요. 그죠? 또 피부만 건조해지면 눈도 건조해져요. 안구 건조가 많아요. 또 입도 마르죠.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면 부족하지 넘치지 않아요. 나이 40 넘으면 담즙대사량이 확 줄거든요. 그래서 이제 담즙대사가 잘 되는 게 카레에 있는 강황이나 울금가루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연산을 1g 정도를 식사 직후에 먹어주면은 담즙대사가 잘 됩니다. 그러면 채기라든가 더부룩한 느낌이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봄 탄다는 거는 비타민 B군이라든가 신경전달 물질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 미네랄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달래냉이 쓴바귀도 먹어야 되고 비타민 B군이나 이런 미네랄도 좀 챙겨 먹는 게 봄에 아주 중요하고 그다음에 양기가 필요하고 근력이 좀 떨어져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원장님이랑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제 화가 있는 분들이 위와 장이 예민하고 약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화가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도 그럴 수 있지만 겉으로 착해. 속에 그게 쌓였어. 착해서 쌓여서 화를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신경성 위염과 과민성 대장성 가해자보단 피해자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열의 9이 그 화를 당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화가 있는데 화를 막 내는 사람은 오히려 담석증이 많아요. 쓸개가 막 커져서 담석증 수술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막 화를 참아서 표현 못하는 사람들이 신경성 위염, 과민성 대장이 더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부분과 우리 심리적인 부분과 위와 장이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완전히 밀접하죠. 그럼 이제 말씀 주셨듯이 조금 소극적이고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시는 많은 분들이 오히려 또 위와 장이 약하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구별점이 있어요. 내과냐 정신과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시경 검사를 합니다. 위 내시경 검사를 하고 대장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어. 근데 나는 10년, 20년, 30년 늘 불편해. 그러면 화병이에요. 쉽죠? 자, 위장병이 아니래, 내과에서. 내시경 검사했는데 아무 이상 없이 깨끗하대. 근데 난 30년째 늘 답답하고 소화가 안 돼. 그럼 그 신경성 위염이고 그게 화병이에요. 그리고 대장 내시경을 했어. 아무 이상 없이 깨끗하대. 근데 늘 과민성 대장으로 아침에 2-3번 화장실 가고 시댁에 가려고 하면 배가 아프고 그런 분들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너무 많죠. 그래서 제가 많이 고쳤죠. 제가 이제 식적이라 그러거든요. 음식 식자에다 쌓이적자. 그래서 식적에 상적, 중적, 하적인데 상적이 식도하고 위염, 중적이 헛배 부르고 더부룩한 거, 하적이 복통이라든가 설사병인데 그 이제 3가지 분류로 나눠서 제가 그거를 주로 협업을 해요. 혼자 안 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잘 치료하는 데나 보내서 먼저 1-2달 정도는 불면증도 좀 고치고 그다음에 마음도 좀 안정을 시키고 하면 확 좋아지거든요. 그다음에 한약을 씁니다. 그래서 먼저 선심 후 약. 먼저 마음을 다스리고 나중에 약을 씁니다. 역시 그 통합적인 관점으로 우리 사람을 치료해야 되는 게 맞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한의대에 갔을 때 이제 본과 1학년 때 이제 김몽룡 선생님한테 사암치법을 배웠는데 거기서 이 구절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선치기질
욕치기심. 먼저 그 질병을 고치고자 한다면 욕치기심. 먼저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네. 그래서 그 사암침법이 임진왜란 때 아마 사명당의 제자라는 사암도인이 계셨어요. 네, 그러니까 침법이 이 팔꿈치 밑에 무릎 밑에 혈만 가지고 놓는 침법인데 굉장히 그 학설이 좀 난해합니다. 근데 효과가 좋아서 이제 한의대생들한테 굉장히 그때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금호 김원경 선생님한테 그 사암침법을 배우면서 그때 이제 참선하는 것도 좀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공안법도 좀 배우고 했을 때 그 마음하고 육체의 질병의 관계에 대해서 참 많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때 정신세계에 대한 책들도 많이 소개를 받아서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보면 심신은 하나로 보는 그 관점이 그때 제가 생긴 것 같아서 아직도 그 어떤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금호 선생님이 이제 제자들한테 항상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게 바로 심신일의 사상이잖아요. 네. 나중에 이제 또 원장님이랑 저랑 사회에서 만나고 보니까 또 선생님이 또 같았던 인연이 있어서 정말 반가웠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현대인들이 너무 이제 바쁘고 급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막 패스트푸드로 밥을 때우기도 하고 또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배달 음식도 정말 많이 먹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앞서서 말씀하신 그 간도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상하겠지만 또 다른 이제 가장 시달리는 장기 중에 하나가 이제 위와 장 소화기 계통 같아요. 특히 이제 밀가루 음식이 참 맛있긴 한데 소화가 좀 안 된다는.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햄버거 먹기가 힘들어요. 햄버거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또 피자도 2조각 못 먹겠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화력이 점점 나이가 들면 떨어집니다. 위산 분비도 잘 안 되고 특히 쓸개즙, 담즙 분비도 잘 안 되니까 육류 소화도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 위산 분비라든가 담즙 분비가 잘 되도록 인생 후반전에 40대, 50대에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하는 게 매실이나 식초를 좀 마셔주는 거. 근데 이게 빈속에 먹으면 쓰리거든요. 그래서 식사 중간에 소주잔 사이즈 한 4분의 1 정도 매실이나 식초를 넣어서 근데 매실이나 식초 중에 하나 택해서 테스트를 해보세요. 어떤 분은 매실이 더 잘 받고 어떤 분은 식초가 더 잘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물하고 좀 섞어서 소주잔 정도를 식사 중간에 마셔주면 위산 분비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황이나 울금 같은 것도 도움이 좀 되고 그다음에 요즘 이제 구연산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이제 구연산, 유기농 구연산 1g 정도를 식사 직후에 먹으면 담즙 대사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약에 의존하지만 이렇게 식품을 좀 활용을 해서 위산이나 담즙을 좀 하면 위장 운동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이제 유산균은 전 국민이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프로바이오틱 유산균에 대해서 예전부터 관심이 많았는데 유산균 마리수가 좀 많아야 되고요. 또 유산균 종류가 좀 다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유산균 중에 나랑 궁합이 좀 맞아야 돼서 나랑 궁합이 맞는 유산균을 먹잖아요. 그럼 대변이 황금색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산균을 먹었을 때 대변이 황금색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 맞지 않는 유산균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궁합이 맞는 유산균이 들어가서 대변이 황금색으로 나는 거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그리고 그 유산균은 평생 드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게 생태계, 장의 생태계에서 세팅이 되면 그 유산균을 안 먹어도 계속 황금색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유산균 정도는 효소, 식이섬유, 그다음 방금 얘기한 식초, 매실, 구연산 이렇게 식품으로서 계속 위장, 십이지장, 소장, 대장 이런 장의 생태계를 좋게끔 만들어주는 게 아주 의미가 큽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현대인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 장내 미생물의 숫자를 유익하게 잘 유지를 하고 그 장내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최상의 건강 비법이겠네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합니다. 인풋과 아웃풋가 있어요. 잘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입맛이 좋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입맛이 안 좋아져요. 그거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생명의 맛을 잃어갑니다. 생명의 맛. 입맛을 잃어가는 건 생명의 맛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활기, 활력 이런 게 있잖아요. 아유, 제 요새 활기가 없어 보여. 요새 활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 활자가 물콸콸활이에요. 삼수변의 혀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혀에 물이 있으면 활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침이죠. 그러니까 입에 침이 있으면 활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피곤하면 어때요? 입이 마르죠. 활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아이들은, 애기들은 막 침을 막 줄줄 흘릴 정도로 활기가 다니고. 넘치니까.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입이 바짝바짝 마른다 그러잖아요. 마르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입이 마르고 피곤하면 입이 말라요. 그래서 우리가 노화나 피로의 시작이 구건, 입이 말라요. 그다음에 구갈, 갈증이 나요. 구고, 그다음 입이 써요.
이게 피로와 노화의 1단계, 2단계, 3단계. 입이 마르다, 갈증이 난다, 입이 쓰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늘 입에 침이 있고 입맛이 좋으면 네. 바로 생명의 맛이 좋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듣고 보니까 우리의 뭐 간, 분노, 화, 간도 다 위와 장 또 입으로까지 이게 다 어느 한 군데 연결 안 되지 않은 부분이 없군요. 네. 그래서 저는 어렵잖아요. 간이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도 모르시잖아요. 오른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핵심만 알면 돼요. 핵심이 뭐죠? 우리가 반신욕이 좋다는 얘기는 있잖아요. 네. 반신욕이 왜 좋을까요? 우리 몸은요. 아래는 차갑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심장으로부터 가장 먼 곳이 어디예요? 발이잖아요. 네. 발은 32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족욕을 하면 좋은 거예요. 발을 따뜻하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36.5도가 되면 좋은데 나이가 50이 되면 35.7도로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무릎이라든가 손발이 차단 말이에요. 네. 그럼 안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생명의 기가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청춘, 싸늘한 죽음. 네? 우리가 그쵸, 청춘은 뜨거운 거고 죽음은 싸늘한 거예요. 네. 바로 체온에 생명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족욕이라든가 아래쪽은 따뜻한 게 좋아요. 반신욕을 하시면 아래가 따뜻하면 어떻게 돼요? 수증기가 올라가죠.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머리는 시원한 게 좋아요. 그래서 항상 반신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아래는 따뜻하게 하고 머리는 찬물 수건 같은 걸 해서 머리는 시원하고 아래는 따뜻하게 하면 이게 수승화강이 돼요. 수증기는 올라가고 화가 머리에 있는 열은 내려가서 시원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두한 머리는 시원한 게 좋고 항상 복원 배는 따뜻한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듣고 보니까 일반인들은 사실은 이제 나이가 들수록 불편해지는 게 너무 많잖아요. 네. 이게 저도 예전에는 정말 먹성이 좋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네. 소화력도 떨어지고 맞아요. 또 지금 듣고 보니까 이제 손발도 점점 차가워지고 네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어떤 생명의 기운인 활력이 점점 떨어져서 네, 그런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과학적인 베이스는 이제 호르몬의 문제거든요. 네. 35세부터 호르몬이 훅 떨어집니다. 그래프로 이렇게 떨어지고 성장 호르몬이 훅 떨어지고 50이 되면 이제 여성은 이제 폐경, 완경이라 네. 그러죠. 남성도 이제 갱년기가 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50 이후에 인생 후반전은 어떻게 살 거냐는 사실 호르몬의 문제가 네. 아주 중요해요. 네. 이게 우리 한의학에서는 그걸 정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정을 잘 보존하고 보충하는 문제가 핵심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양식을 제가 건강식품 중에 녹용이나 흑염소를 하는 게 바로 정을 보충하는 대표적인 보양식이 녹용이나 흑염소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자기한테 맞는 정을 보충하는 보양식 정도는 챙기시는 게 의미가 커요.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는 필요한 얘기일 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뭐든지 저는 그래요. 야, 쟤 약장수다. 야, 약 판다. 약 판다는 건 기분 나빠. 근데 건강을 디자인한다. 네. 건강을 맞춰드린다 하면 기분 좋고 뭔가 내가 대접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건강을 디자인해드리고 맞춰드린다면 나에게 맞춤이 되는 건 뭐냐. 그 세 가지로 사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입에 침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혀가 깨끗해야 돼요. 이게 혀에 백태라든가 황태가 많으면 네. 건강에 이끼가 생긴 거예요. 건강에 녹이 쓴 겁니다. 네. 혀가 깨끗해야 되고 입에 침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황금색 대변을 보셔야 돼요. 황금색 대변은요. 입에서 식도, 위장, 십이지장, 소장, 대장, 항문으로 나가는 이 어떻게 보면 이 수곡의 운하, 음식물과 물의 운하 자체가 영양 공급이 깨끗하게 나와서 결론이 그쵸. 황금색 대변이 나온 거기 때문에 황금색 대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투명한 소변. 아침에 첫 소변은 노랗습니다. 왜? 농축이 됐기 때문에. 네네. 두 번째부터 투명한 소변을 보면 혈액순환이 찌꺼기가 소변인데 소변이 투명하면 여러분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건강검진은 날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깨끗한 혀, 황금색 대변, 투명한 소변. 이 세 가지 정도 내가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환자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대변 이렇게 내릴 때 그냥 더러워서 그냥 안 보고 내린대. 아니에요. 그게 더러운 게 아니라 내 몸속에 나온 내 건강의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꼭 좀 보시는 습관을 하시는 게
큰 사고를 미리미리 내가 체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셀프 건강 검진이에요. 네. 그러면 이렇게 그 위와 장은 우리 어떤 몸의 순환을 하고 뭐 영양을 흡수하고 노폐물을 필터링 해주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다 하고 있는데 스스로 집에서 이 위와 장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팁이 뭐가 있을까요? 있죠. 일단 내가 위장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아야 돼요. 네. 소화력 좋은 편이세요? 박 교수님은? 저는 예전보다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로 체하는 편이세요? 쓰린 편이세요? 주로 안 좋으면 체하는 편이에요. 예. 그럼 이제 신경성 위험 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타입을 알아야 돼요. 체하는 사람은 주로 체하는 쪽이지 쓰린 쪽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근데 체하는 게 오래되잖아요. 네. 그럼 쓰려져요. 왜 그런지 설명을 해줘요. 네. 자, 체하는 거는 긴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횡격막이. 네. 횡격막이 우리가 고깃집 가면 갈매기살이 횡격막이에요. 네. 갈매기의 살이 아니라 가로막이 살, 가로막이 근육이 갈매기살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횡격막이 있습니다. 그게 딱 놀래면 어떻게 되죠? 딸꾹질을 하죠. 네, 횡격막이 위장과 식도 사이에 딱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놀래면 체하게 돼요. 체하면 위산 분비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분비가 되죠. 그럼 나중에 속쓰림 위궤양이 돼요. 그러니까 위산이 분비되는 타이밍을 조절해 줘야 돼요. 그게 뭐죠? 매실이나 식초를 식사 중간에 먹으면 위산을 끌어내요. 네, 식사 중간에. 네. 그래서 내가 위산이 분비되는 시간을 식사 때 맞춰줍니다. 그래서 매실이나 식초를 먹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이제 사실은 잘 체하는 사람은 위산의 문제가 아니라 담즙대사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 40 넘으면 담즙대사량이 확 줄거든요. 그래서 이제 담즙대사가 잘 되는 게 카레에 있는 강황이나 울금가루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연산을 1g 정도를 식사 직후에 먹어주면은 담즙대사가 잘 됩니다. 그러면 채기라든가 더부룩한 느낌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원장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유용한 팁들을 나의 일상생활에서 잘 활용해서 위와 장을 건강하게 관리를 하면 그것이 또 곧바로 나의 심리나 정서적인 상태도 잘 관리하는 길이겠네요. 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톱니바퀴처럼 연결을 줍니다. 내가 위장이 튼튼해지면 스트레스를 받아도 덜 불편해지고요. 네. 또 스트레스를 받는 게 좋아지면 위장도 덜 나빠집니다. 맞아요. 서로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장이 좋아지는 걸 팁으로 좀 알려드리면 설사 타입이 있고 변비 타입이 있는데 설사 타입은 어떻게 되냐면 물이 너무 많은 게 설사란 말이에요. 그럼 물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럼 소변을 잘 봐야 돼요. 네. 그러면 차를 좀 즐겨 드시면 돼요. 예, 여러분이 좋아하는 차를 택하셔서 차를 좀 즐겨 드시면 소변으로 나가면 대변의 양이 좀 줄고요. 또 설사 타입은 전분이 있는 음식을 좀 드시면 좋아요. 그게 고구마, 감자, 바나나예요. 아침 식사를 고구마가 소화가 안 되는 분은 감자를 드시면 되고 또 바나나는 고구마, 감자 상관없이 다 무난하게 소화가 되니까 네. 고구마, 감자, 바나나 중에 속이 좀 편한 걸로 해서 아침에 좀 드셔주시면 설사 타입은 설사가 좀 잡히고요. 그럼 차는 어떤 차를 마시는 게 그건 좋죠? 취향이 너무 다르니까. 네. 근데 이제 저는 녹차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녹차는 좀 속이 깎여요. 녹차는 네. 찬 성질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뭐 우롱차든 보이차든 홍차든 뭐 아니면 뭐 국화차든 뭐 카모마일이든 네, 많은 그런 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저는 개인적으로 레몬 스카이를 좋아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자기한테 좋은 차를 수십 가지 중에 자기 입맛에 맞는 차. 왜냐 입맛에 맞으면 내 뇌가 좋아하는 거예요. 네, 네. 향수도요. 내가 향이 좋은 건 내 뇌가 좋아하는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입맛, 여러분이 좋아하는 향은 여러분이 뇌가 행복해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떤 기능성을 얘기하는 것보다 차만큼은 여러분이 즐거워하고 입맛에 선호하는 것을 찾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것이 이제 취향이고 네. 나의 어떻게 보면 행복하게 네. 만들어주는 그렇죠. 요소잖아요. 아니 그 정도는 행복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 호르몬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세로토닌인데. 맞아요. 그래서 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그 큰 대학병원의 그 전문가 의사 선생님이 중년 여성의 다이어트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내가 비극적인. 막 웃어서 제가 그 바로 캡처해서 아내한테 보내줬거든요. 아내가 요새 다이어트 되게 네. 열심히 하는데 그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세로토닌 때문에 그래요. 네. 중년 여성은 여기서 근거가 뭐냐 완경기를 된 여성을 얘기합니다. 이제 폐경이 되고 나면 세로토닌 분비량이 확 줄어요. 네. 여러분 세로토닌이 어떤 호르몬이에요? 행복 호르몬. 그렇죠. 그래서 행복 호르몬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다 짜증나고 기분 나쁘고 무력하고 모든 기능이 다 다운됩니다. 네. 그러니까 살이 잘 안 빠져요.
그러니까 운동을 해도 안 빠지고 굶어도 안 빠져요. 네. 그 뱃살이 나와요. 네. 복직근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상할 거. 옛날에는 이렇게 굶으면 금세 빠졌는데 그때는 네, 성장 호르몬도 많을 때고 네. 세로토닌도 많을 때예요. 그리고 잘 안 굶어져요. 네, 네. 굶으면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참지를 못하죠. 네, 못 참아져요. 분노는 많아지고. 네. 그래서 소화는 안 되는데 또 허기는 못 참겠고. 소화는 안 되는데 막 너무너무 힘들어요. 막 죽을 것 같아요. 이거 안 먹으면. 그래서 저는 중년 여성이 다이어트를 하려면 먼저 행복해야 돼요. 네. 먼저 세로토닌을 분비시키는 양을 늘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무작정 굶는 다이어트 저도 해봤어요. 저도 6개월에 30kg도 빼봤거든요. 그때 탈모 오고 뭐 몸 망가지고 네.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빼면 저는 이제 작년에 10kg 빼고 올해 4kg 빼고 14kg를 뺐는데 제가 나중에 16kg 더 뺀 다음에 제가 다이어트는 얘기한다니까요. 오셔야 돼요. 지금은 아직도 뚱뚱하잖아요. 지금은 얘기 안 합니다. 제가 30kg는 뺀 다음에 얘기할 건데. 근데 아무튼 제가 항상 살을 뺀다는 거는 암 치료보다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양방, 한방, 민간요법, 운동, 식이요법 다 동원하세요. 네. 그냥 안 먹으면 되지, 운동하면 되지. 운동으로 진짜 빠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하루에 쉬지 않고 6시간 춤을 춰야지 1kg 빠져요. 네. 근데 나이 중년 돼서 6시간 추잖아요. 무릎 나갑니다. 허리 나가요. 관절 척추 망가져요. 그렇게 살 빼면 어쩔 거죠. 네. 건강하게 살을 빼는 건 한 달에 2kg씩 빼야 되고요. 지금 세로토닌 얘기를 했잖아요. 네. 먼저 행복해야 돼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잠을 잘 자야 돼요. 네. 수면 8시간을 자는 동안 깨지 않고 자야 돼서 잠을 자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잠을 잘 못 자잖아요. 그럼 정신과에 가서 정말 그러니까 잠을 자는 치료에 대한 도움도 받으셔야 돼요. 혼자 노력해서 안 되면 혼자 노력해봐야죠. 그게 한두 달 내면 노력을 해도 그렇죠. 되는데 내가 잠 못 잔 지가 5년, 10년 됐으면 도움 받아야 돼요. 네. 전문가가 왜 있습니까? 다 이럴 때 있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6개월 이상 뭘 해서 안 되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네네.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행복 호르몬인 이 세로토닌 분비를 왕성하게 잘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숙면을 취하도록 8시간. 노력을 해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취미가 있어야 돼요. 네. 내가 행복한 순간을 자꾸 늘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 맛있는 식사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 즐거운 대화라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하고도 식사할 때 늘 유쾌하고 떠들고 웃어요. 그다음에 끝나고 맛있는 그 디저트도 생각합니다. 저기 가면 맛있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그럼 가서 그 남자 중년들 4명이서 길거리에서 그 바닐라 아이스크림 먹습니다. 야, 이거 맛있지 않냐? 그러면 다들 이거 맛있습니다. 뭐 이렇게 먹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요. 행복한 순간이 쌓여서 행복이에요. 네. 행복한 시간이 5분이 쌓여서 그 행복한 인생이 그쵸. 됩니다. 제가 셀카 찍는 걸 좋아하거든요. 저는 젊은 여성들이 하는 건 다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젊은 여성들이 하는 게 다 재밌습니다. 네. 디저트 카페 찾아다니거든요. 젊은 여성들. 셀카 찍거든요. 그게 다 재밌어요. 젊은 여성들이 하는 짓을 다 따라하십시오. 그게 아주 재밌고 사소한 행복의 습관이에요. 네. 그게 세로토닌이 늘어나는데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관계에서 오는 순간을 즐겨라. 그게 그러니까 나이 드시면 자기 사진은 안 찍고 강아지 사진하고 네. 손주 손녀하고 꽃 사진만 올려요. 자기 사진 안 올려요. 왜? 자기는 늙어서 이제 안 이쁘거든. 근데 그것도 재밌게 찍으면 또 재밌어요. 그러니까 안 이쁘다고 찍지 마시고 재밌게 찍으세요. 네. 그러면 거기서 또 행복이 와요. 네. 그럼 두 번째 행복한 관계에서 오는 순간을 즐겨라 말씀 주셨고 또 세 번째도 있으시다면서요? 제가 요즘 잠을 자고 나면 딱 2시간 반만 자고 깨요. 딱 2시간 반 자고 깨고 2시간 반 동안 못 잡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이쪽 회전근개를 크게 다쳤어요. 작년에 운동을 너무 무리하게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호르몬 클리닉 하는 원장하고 얘기하다가 나 요새 2시간 반을 자고 나서 딱 깨면 2시간 반 동안 잠이 안 와. 왜 그러나 했더니 형님 요새 운동 안 하시죠? 나 운동 못한 지 5개월 됐잖아. 그랬더니 아마 일조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그래. 내가 요새 운동을 안 나간 지가 5개월 됐으니까 일조량이 부족하겠다. 이게 햇빛을 못 받고 동굴에서 생활하잖아요. 네. 그러면 다 불면증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요새 어제 일부러 한 30-40분 햇빛을 걸으면서 걸었더니 좀 푹 잔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방송에 있어서 좀 잠을 자는데 좀 신경을 좀 썼는데 일조량이 있는 게 중요해서 칸트가 아침에 정확하게 산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마을 사람들이 그쵸. 지금 칸트가 산책하니까 몇 시겠구나 이렇게 시계를 맞췄다고 할 정도니까 여러분이 뭐 비싸게 골프를 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햇볕을 쬐면서 산책을 하는 습관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강아지가 요새 무릎 수술을 둘 다 해가지고 요새 산책을 좀 못 나가요. 그랬더니 애가 좀 우울해 보이더라고요. 네.
강아지도 우울해요. 그래서 정말 이 햇볕을 쬐는 어떤 이 햇볕 산책이 네. 무엇보다도 세로토닌에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하버드도 그렇고 많은 의학 보고서에서 그렇죠. 우울증 치료에 반드시 나오는 게 네. 햇볕을 쬐는 산책을 반드시 하루에 30분 이상 해라. 이거 나옵니다. 네,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필수적으로 네. 햇볕을 보시면서 산책을 하면서 비타민 D 합성도 충분히 하시고 그렇죠, 그렇죠. 세로토닌도 뿜뿜 많이 나올 수 있게 하셔야겠네요. 네네네. 근데 원장님, 이제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햇볕을 보면서 산책을 하면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봄이 되면은 햇살이 좋기는 좋은데 다들 많이 이제 피곤해 하시고 네. 나른해 하면서 이렇게 또 막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런 데가 많거든요. 수천 년의 역사가 증명을 한 거예요. 네. 춘곤증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춘곤이란 말 있지 추곤, 하곤, 동곤 들어봤어요?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 춘곤이란 말이 봄에만 있어요. 네. 왜 봄만 피곤하냐고. 네. 그리고 춘곤의 곤자가 뭐냐고. 나무목이 사방팔방 감옥에 갇힌 거예요. 네. 나무목은 뭐냐면 양기거든요. 네. 양기가 올라와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올라올 힘이. 그래서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양기가 부족해서 봄 타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봄처녀는 싱숭생숭해서 나들이 가고 싶은데 네. 봄 아줌마는 소파에 누워서 한 몸이 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합니다. 아줌마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봄처녀는 마중 에너지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네. 배가 따뜻해요. 아, 이게 배가. 양기예요. 배가 따뜻하니까 싱숭생숭하고 새 옷 사 입고 벚꽃놀이도 가고 싶고 나들이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봄처녀의 싱숭생숭의 근원인데 우리가 배가 차고 봄을 맞이한 마중 에너지가 없으면 출래불사춘이에요. 봄은 왔지만 나에겐 진정한 봄은 오지 않은 거예요. 이게 큰 특징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달래냉이 쓴바귀를 먹어요. 이게 봄이 되면. 왜 이걸 먹냐면 거기에 비타민 B군하고 미네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달래냉이 쓴바귀를 먹는 이유가 바로 비타민 B군이 신경 전달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봄 되면 졸음운전을 많이 해서 사고가 많이 나요. 네, 네. 비타민 B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신경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른하고 졸려요. 아. 그래서 봄 탄다는 거는 비타민 B군이라든가 신경 전달 물질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 아, 네. 미네랄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달래냉이 쓴바귀도 먹어야 되고 비타민 B군이나 이런 미네랄도 좀 챙겨 먹는 게 봄에 아주 중요하고 그다음에 양기가 필요하고 근력이 좀 떨어져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원래 봄은 뭐든지 이제 소생하고 네. 우리가 이제 스프링이라고 하듯이 튀어나가는 융수초처럼 올라와야죠. 네. 그 힘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때 막 나른하고 힘이 떨어지는 건 비축한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겨울 동안 힘을 다 써서 양기 부족인 거예요. 마중 에너지가 없는 거지. 아, 네. 그럼 이제 듣고 보니까 정말 우리 몸의 어떤 에너지 센터인 이 단전을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봄날에 양기를 충만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 단전을 관리해야 될까요? 이제 제가 한의원을 30년 동안 하면서 약을 지을 때마다 하루에 한 번도 안 만져본 적이 없는 약재가 있어요. 그게 네. 산수유예요, 산수유. 아, 산수유. 별명이 신선열매. 신선열매 듣기만 해도 뭐 그럴싸하죠. 동의보감에 66차례가 그 언급이 된 게 산수유인데 네. 산수유는 구례에 가면 산수유 천년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례군 산동면인데 이 삼국시대 신라시대 때 산동처녀가 시집을 옵니다. 네. 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왔는데 그때 나무 한 그릇이 뭐예요. 그 나무가 지금까지 있어요. 그게 산수유 나무예요. 근데 산수유는 참 재밌는 게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축제를 못 열었는데 3월에는 꽃 축제를 열어요. 네. 11월에는 열매 축제를 열어요. 그러니까 10개월 이상 열매가 매달려서 겨울에 가면 멋있는 게 눈이 온 설경에 빨간 열매들이 그대로 매달려요. 아, 그게 산수유군요. 예, 그래서 산수유를 얘기할 때 뭐라냐, 와 신선이 먹는 장수 열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수유가 뭐 남자에겐 참 좋은데 옛날에 이렇게 해서 화제가 됐는데 남자 여자에게 특히 50세 이상 이렇게 호르몬이 고갈이 됐을 때 채우는 보음, 보양, 보정에 참 좋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산수유는 단점이 있어요. 끓이잖아요. 떫어서 못 먹어요. 우려내야 돼요. 그러니까 산수유나 오미자 같이 신맛이 있는 열매는요. 끓이면 안 돼요. 네. 뜨거운 물에다 놓고 우려내서 먹어야 되고 산수유는 반드시 팔 때 씨앗을 뺍니다. 씨앗에 네, 독이 네. 있어서. 그래서 파는 거 보면 다 씨앗이 없이 과육만 있으니까 그거를 우려내서 드시면 되고 맛이 좀 없을 수 있으니 거기다 꿀이나 생강대추 같이 끓여서 드시면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원장님 또 자주 말씀하시는 게 우리
단전은 아궁이와 같은 곳이다. 네, 불을 떼야 돼요. 그래서 항상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핫팩 같은 거 붙이셔도 좋은데 우리가 핫팩을 이제 배에다만 붙이거든요. 네. 그러면 아궁이가 쉽게 불이 안 붙습니다. 등에다도 붙여야 돼요. 그래요? 일명 저는 양면 후라이팬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홈쇼핑에서 양면 후라이팬으로 팝콘 튀기는 거 보여주고 생선 굽는 거 보여주잖아요. 네. 앞뒤로 핫팩을 붙이시면 훨씬 더 빨리 데워지는 원리가 있고요. 네. 요즘 이제 뜸 뜨는 건데 뜸을 잘못 뜨면 이제 이렇게 화상을 입을 수도 있으니까 뜸은 이제 한연에 가서 뜨시는 게 안전할 거고요. 요새 뜸 기계 같은 것도 나와요. 간접구도 있고 그런 거는 좀 안전하니까 배에 뜸을 하면은 좀 따뜻하게 하는 또 요새 핫팩 데워서 하는 것도 많이 나오니까 네. 무조건 그런 것들을 좀 수시로 습관처럼 배 쿠션 되듯이 배를 좀 따뜻하게 하는 거에 관심을 가져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봄날을 맞이해서 양기가 충만해지는 방법 이제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이제 산수유나 오미자 같은 그런 보양 열매를 신맛이 있는 거. 신맛이 나는. 그래 입에 활력이 올라오죠. 그렇죠. 아까 말씀해 주신 활력과도 생명의 활력과도 관련이 있는 그런 이제 음식들을 먹어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몸의 에너지 센터인 단전을 따뜻하게 핫하게 해줘라. 그러면 양기가 충만해질 수 있다. 양기를 이제 자극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럼 이제 현대인들이 봄날에 쉽게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스태미나를 좋아지게 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죽이라는 음식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죽이요? 우리가 이제 항상 고기 먹어야 될 것 같잖아요. 죽을 드시면 좋아요. 네. 오히려 죽을 먹고 저녁을 죽을 먹는 습관이 참 좋습니다. 저녁을 좀 가볍게 먹잖아요. 아침에 이럴 때 컨디션이 참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체질에 따라서 좀 몸이 냉한 사람은 닭고기 죽이 좋고요. 네. 좀 약간 몸이 좀 편도선이라든가 임파선이 열이 좀 올라서 해산물 죽이 좋고요. 그러니까 죽을 좀 즐겨 드시는 게 좀 좋겠다. 저녁 때. 네. 저녁 한 끼를 한번 죽을 드셔보세요. 아침 컨디션이 다 대단히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 주신 그런 부드럽고 가벼운 죽과 제철의 어떤 기운이 또 생생한 나물을 같이 먹어도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달래냉이 쓴바귀는 봄나물 삼총사니까 거기 비타민 B군과 미네랄이 많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식적에게 미처 얘기는 못한 게 이제 위장에 좋은 얘기는 했잖아요. 네네. 대장에 좋은 것들이 이제 변비와 설사로 나눌 수가 있는데 특히 변비 부분이 있을 때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가는데 키위가 하루 3개 정도 먹으면 충분한 식이섬유가 돼요. 그리고 요새 뭐 새싹보리도 인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서양 자두 중에 푸른이라고 있어요. 근데 요건 단점이 있어요. 당도가 좀 높아서 살이 좀 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말라서 살이 좀 찌고 싶다. 그런 분들은 푸른으로 변비를 해결하시면 되고요. 난 살이 찌기 싫어 그러면 키위는 칼로리가 아주 낮아요. 키위를 해결하시면 되는데 또 키위는 좀 약간 신맛이 있어서 그런 사람은 골드 키위 먹으면 되고요. 난 그래도 키위가 싫어 그러면 새싹보리로 하시면 되고 이렇게 식이섬유도 자기 스타일과 취향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원장님 요새 현대인들은 진짜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과민성 대장증후군도 많고 변비이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나이가 먹어가면 과민성 대장 증상이 설사 변비가 교대로 오는 건데 젊었을 때는 설사 쪽이 많은데 나이가 들면 압도적으로 변비가 늘어나요. 왜 그럴까요? 수분이 부족해져서 그렇죠. 그러나요? 나이가 들면 수분이 부족해져요. 수분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되죠? 피부가 건조해져요. 마르죠. 그래서 건선이 많아요. 그죠? 또 피부만 건조해지니까 눈도 건조해져요. 안구 건조가 많아요. 또 입도 마르죠.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면 부족하지 넘치지 않아요. 또 나이가 들면 물을 안 마셔요. 왜 안 마시는 줄 알아요? 몸에 불이 없으니까. 체온이 떨어지니까 불이 없으니까 물을 마셔도 그 물을 돌릴 힘이 없는 거예요. 억지로 물을 먹는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억지로 물을 먹어도 소변만 자주 보지 힘들어요. 그러니까 물을 먹어도 불이 있어야 그 물이 돌아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정말 중요한 말씀 같아요. 양기가 있어야 그 물을 마셔서 수증기가 되는 거지. 양기가 없으면 그 물이 불을 꺼요. 그래서 우리 몸이 나이가 들어서 물을 마실 수 있는 몸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물은 곧 이꼬르 그러니까 활력이네요. 생명에. 물이 그러니까 라디에이터에 돌아가는 그 수증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불이 있어야 그 물을 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물을 마시게끔 불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 나이가 드시면 뭐 녹용, 흑염소, 산수유, 오미자 뭐 이런 것들을 찾아서 자꾸 보양, 보온, 보정을 해서 자꾸 양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이제 불쏘시개 역할을 해주는 불을 먼저 만들어야 돼. 그래야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변비가 더 늘어나거든요. 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악성 변비였어요. 저는 어렸을 때 대변을 일주일에 한 번씩 봤어요. 아이고 세상에. 네, 그래서 나는 그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제가 왜 일주일에 한 번씩 변을 봤냐면 저 야채를 싫어했습니다. 과일을 싫어했습니다. 고기만 좋아했어요. 물 마시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변비가 됐던 거예요. 지금 섬유질이 완전 부족하잖아요. 섬유질이 제로.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변을 봐도 아주 힘들게 봤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 누가 안 알려줬던 거죠. 그게 대변은 매일 본다는 걸 네. 상식이랑 안 알려줘. 그러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대변은 매일 한 번 본다는 걸 그렇게 자주 보는 건가? 그때 깜짝 놀라셨어요. 그때 제가 상식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던 거예요. 참 늦게 알았죠. 그래서 제가 변비를 고치는 법을 이제 알려드리는데 우선 변은 매일 봐야 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틀에 한 번 보는 걸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이 꽤 많거든요. 이틀에 한 번도 변비고 대변 불쾌라고 보시면 네. 돼요. 불편하지 않아도 이틀에 한 번 변비예요. 대변은 무조건 매일 한 번 아침에 보도록 하십시오. 이게 좋아요. 그러니까 습관을 들여야 되는 습관을 거군요. 아침에 보는 게 개운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변이 있는 채로 하루를 시작하지 마세요. 변을 비우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게 개운합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는 게 물을 하루에 1.5리터를 원하는 몸을 만드시는 게 네, 중요합니다. 네. 그건 어떻게 되죠? 몸에 불이 있어야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움직여야 불이 생겨요.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 불이 안 생겨요. 네. 움직이는 사람이 갈증이 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얘기했지만 자꾸 몸에 불이 되는 것들을 좀 섭취하시는 네, 게 중요하고 네. 뭘 좀 드셔야 돼요. 드셔야 네, 또 물을 그쵸. 원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식이섬유 섭취를 즐겨 하셔야 돼요. 그래서 채소, 과일을 일정량을 좀 드셔주는 게 좋은데 채소, 과일도 밤에 드시지 마세요. 아침하고 낮에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사실 어느 하나 건강의 관점이 딱 그게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우리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간, 뭐 위장, 대장, 정신, 심리 이게 전체적인 건강이 다 중요하네요. 네.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전문가지만 여러분이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어렵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운전할 때 엔진 알고 운전합니까? 엔진은 정비소만 알면 돼요. 여러분은 면허증만 있으면 되고 핸들 잡고 어떻게 해요? 이 기아 조절하고 악셀 브레이크만 밟을 줄 알면 그 차 모는 거거든요. 저는 건강도 그러면 된다고 네. 생각해요. 기본적인 걸 아시면 돼요. 기본적인 거. 오늘 그 기본에 대한 얘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죠? 입이 침이 있어 촉촉해야 되고요. 황금색 대변 보셔야 되고요. 투명한 소변. 이 세 가지가 건강 면허다. 요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거기에 따라 다른 것들이 수반되면 된다. 네. 거기에 양방이든 한방이든 민간요법이든 전 상관없어요. 결과가 좋으면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오늘 여기 시청하신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들은 정말 유용한 팁을 많이 얻어가셨을 것 같으세요. 저는 그래요.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어떤 지식을 받아들일 때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만 좀 봤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진리가 여러분을 건강으로부터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시니어 TV 40대도 볼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연령 10년 단위로 좀 건강에 대한 포인트가 좀 달라지는데 그 관점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40대는 주로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과로. 40대가 실무 책임자가 많아요. 네. 과로하고 수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돌연사가 많습니다. 심장 문제로. 네네. 그게 수면 부족이 많아요. 그래서 8시간 수면 시간 확보하는 게 40대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50대는요. 건강검진 받으면 안 좋은 게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다 속상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냉장고 50년 씁니까? 핸드폰 50년 씁니까? 맞아요. 인간이니까 50년 100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니까 50년 100년 사는 걸 기뻐하셔야 되고 문제가 생긴 걸 공부하셔야 돼요.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걸 이제 공부하셔야 될 때가 이제 인생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이에요. 네. 이제 후반전을 대비하실 게 50대의 건강검진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건강의 문제는 대개 그 질병이 부모의 문제거나 형제의 문제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유전적인? 건강
족보를 한번 써보세요. 네. 아버지가 중풍이나 어머니가 당뇨는 기록하면 나도 중풍이나 당뇨가 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냉정하게 사실을 받아들였으면 맞습니다. 좋겠다. 그 60대가 되면 동작의 문제가 큽니다. 저도 지금 작년에 운동을 과로하게 해서 회전근개가 크게 다쳐가지고 지금 5개월째 이게 잘 작동이 안 되고 있는데 한 1년 고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60대가 되면 동작이 안 돼요. 동작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등이 굽어서 그래요. 네. 거북등이 되면 거북목이 되고 거북목이 되면 어깨가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허벅지 근육이 빠집니다. 이게 대퇴사두근인데 이게 빠지면 무릎이 무너지기 네. 시작합니다. 65세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 많이 하거든요. 엉덩이 근육이 빠집니다. 그래서 허리가 척추관 협착이나 허리 디스크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척추를 지탱하는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60대는 척추 관절을 위해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다음에 70대는요. 하루하루 자기 자신을 관찰해야 돼요. 그 누구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아기는 다 관찰해주고 이뻐합니다. 그렇죠. 보호해주고. 근데 70대 노인은 누가 관찰하고 이뻐하지 않습니다. 네. 내가 날 보고 내가 나를 이뻐해야 돼요. 스스로. 그래서 셀프 사랑을 해야 되는 게 70대 노인이니까 70대 노인이란 말 하면 싫어하죠. 70대는 내가 날 사랑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80대는 어떻게 똑같이 이어지는 거죠. 70부터는 같은 게 계속 갑니다. 네. 아니, 우리 시니어분들의 그 건강 측정을 연령대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네네. 한 10년 단위로 좀 정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70에서 80 넘어가고 80에서 90 넘어갈 때 건강이 한번 훅훅 무너집니다. 이거 제가 많이 관찰을 했어요. 79세까지 멀쩡하시다 80이 한번 훅 무너져. 이게 네. 제가 10년 알이라고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10년 알이도 있다는 걸 한번 상식으로 이해해 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진짜 와닿았던 얘기가 우리가 뭐 건강검진을 하거나 노화가 와서 좀 노쇠해졌을 때 이게 좌절할 문제가 아니라 기계도 50년 쓰면은 낡고 이제 고장이 나는데 나를 점검하는 시기로 가져라. 제가 일병장수란 말을 좋아해요. 무병장수 존재하지 않아요. 네. 그거는 무병장수는 그냥 괜히 기쁘라고 하는 소리고 옛날 한 평균 수명 40대, 50대 때 무병장수가 맞는 말이에요. 지금 일병장수가 맞아요. 이제 네. 100세 사는 시대는 병이 하나쯤 있으면 그 병을 공부하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맞습니다. 내 관리를 하고 일병장수가 맞습니다. 제가 이 오른쪽 회전근개가 파열이 돼서 지금 5개월째 고생을 하고 있으면서 치료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양방도 하고 한방도 하고 또 시흥까지 가서 지압도 받고 있는데 또 제가 또 저한테 침도 놓고 하면서 또 배웁니다. 네. 아, 이런 식으로 또 하는구나. 아, 내가 이건 옛날에 많이 놓지 않는 혈인데 아, 이런 효과가 있구나. 이걸 배우려고 내가 이게 아팠구나라고 네. 느낍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제가 아, 이렇게 아팠기 때문에 내가 또 새로운 배움을 50대 중반에 또 하는 거. 사실 그만 배우려고 그랬거든요. 제가 좀 아는 게 많아서 그만 배우려고 그랬는데 50대 중반에 또 새로 배워요. 네. 내가 또 이게 오른쪽을 아파 보니까. 그러면 또 이 회전근개로 다친 분들한테 또 제가 또 새로운 치료법을 또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의사가 좀 아파봐야 됩니다. 네, 아유 정말 본인의 아픔도 이렇게 타인의 치료에까지 확장하는 그 정신을 배워야겠네요. 아니 오늘 바쁘신데 정말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시고 유용한 말씀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별 말씀이요. 저는 이제 박지숙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콜라보해서 진료도 하고 했는데 제가 우연히 유튜브 하다가 이 시니어 이 방송을 봤어요. 네. 그래서 아, 마인드 힐링이라는 말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 이 마인드 힐링이 정말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보고 정말 마인드가 힐링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자청해서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박지숙 교수님 이 방송 많이들 보시고 많이 실천하셔서 마인드 힐링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정말 좋은 힐링 시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에 관한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역시 위와 장을 잘 다스려서 우리의 마음의 양식인 마음의 밭도 함께 잘 가꿔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세로토닌 많이 분비될 수 있도록 즐거운 생활하시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